이재명의 자폭, 친형 강제 입원 수사 다시 한다.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이게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 때부터 계속 불거졌죠. 이게 다시 이 이슈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이게 이슈로 등장을 하는데 이게 민주당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뭐 발단은 물론 다른 데서 나왔죠. 이게 발단은 어떻게 됐냐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던 검사 출신 김웅이라고 있죠. 김웅 전 의원이 이재명이 최근에 뭐 국정안정화 기구를 만들자 이렇게 했죠. 마치 본인이 국정에 개입을 하기 위한 그래서 국회와 정부가 서로 같이 참여하는 국정안정화 기구를 만들자 안정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웅 전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은 그러니까 국정안정화를 내세워서 국정안전협의체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씨가 대통령 행세를 시작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문재인은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정치보복을 했는데 이재명은 더 할 것이다. 적폐청산 이런 것보다 더 할 것이라고 하면서 뭐라고까지 했냐면은 이재명은 자신의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자다. 친형을. 그래서 대권을 잡으면은 반대 세력에 대해서 보복을 넘어서서 학살을 할 것이다. 학살이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은 문재인보다 더 정치보복을 할 것이고, 그런 충분히 예상이 되죠. 제가 어제 외신도, 그런, 지적을 했다고, 우려를 했다고 전해 들었죠. 정치보복을 넘어서서 대학살극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은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걸로 기대를 하면서 일종의 유화 제스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덕수도 이렇게 탄핵을 하면 안 된다. 뭐 혼란스러워진다. 이게 신복들은 다른 이야기 하지만은 그렇게 하고 경제단체들 만나고 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이래서 대선에서 좀 외연 확장 자기들 골수 지지층도 이렇게 거리를 두는 모습을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죠. 뭐 제명인의 마을 거기서 뭐 이장 이렇게 했는데 저 친명 커뮤니티 거기서도 당분간 떠나겠다. 그래서 대선을 만약에 치르게 되면은 이 열성 지지층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뭐 중도층도 확정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아주 유화적인 이미지를 막 심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은 보복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학살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은 자기 친형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수 욕설 이야기까지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친형 강제 입원을 시킨 사람이다 하니까는 민주당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이미지를 어떻게 하든 유한 정치인 이미지, 이 중도층에 다가설 수 있는 이런 이미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고 있는데 친형 강제 입원 시킨 자 이렇게 하니까는 화들짝 놀라서 뭐라고 했냐면은 사실이 아니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는 김웅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보도자료까지 막 내가지고 김웅이 이재명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그래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김웅 전 의원이 즉각적으로 SNS를 통해서 그러면 따져보자. 이재명이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그래서
무고교사죄. 왜 무고교사죄냐 하면은 무고를 이재명에게 하지 못하는 게 이재명이 이름으로 고발한 게 아니고 민주당 이름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재명 이름으로 고발은 아니고 고소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이름으로 김웅을 고소를 하면은 김웅이 무고죄로 다시 고소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귀찮고 두려워서 민주당이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웅은 검사 출신이니까 법을 알죠. 그러면 이것은 이재명이 민주당에게 나를 고발하라고 시켰으니까는 교사한 거다. 그때 이재명 위정교사처럼. 그래서 무고교사죄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3일 내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은 바로 거짓말을 그렇네요. 3일 내로 나를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은 이재명이 고소하지 않으면은 거짓말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 다툼이 본격화되겠죠. 이렇게 되면 양쪽에 고소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김웅 전 의원은 이재명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게 사실인지 다시 한번 엄정히 수사해 밝혀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막 떠오르는 거죠. 양쪽이 다 고소고발을 했으니까는 누구 말이 맞는지 그 진위 여부를 알아야 되니까 수사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었죠. 성남시장 때 일인데,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그렇고 대선 때도 그렇고 계속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형수에게 이제 욕설도 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민주당이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하루상 놀라가지고 자들 이미지 변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기를 박으려고 했는데 김웅 전 의원이 그냥 물러서지 않고 맞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저 오늘 방송 같은 곳에서도 그러면 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 그리고 형수 욕설 이런 것들이 그전에 이슈였기 때문에 이게 다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자충수를 둔 거죠. 오늘 여러 방송에서 그 이재명과 형수 욕설을 했던 거 박윤복 씨가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또 다시 쭉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박윤복 씨가 기자회견에서 2018년에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가 딸에게 전화를 해서 니네 작은 아빠가 그러니까 이재명이 니네 아빠 강제 입원시키려는 것을 내가 막았다. 그런데 입원이 되면은 너 때문인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때 많이 들었었죠. 막 협박을 하는 그런 것들도 지금 다시 회자가 되고 있고 이재명을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형님을 바꾸라. 이제 고인된 이재선 씨를 바꾸라고 하면서 한 10분간 욕을 했다. 그 욕설 그때 많이 다녔는데 안 들으신 분은 듣지 마십시오. 듣고 나면은 정말 기가 더럽혀진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친형에게도 욕설을 하는 이 XX, 저 XX 하는 그런 욕설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까지 친형 강제 입원부터 이것까지 다시 지금 거론이 되고 입장인데 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서로 하고 있으니까는 스스로 이 민주당이 이걸 밖으로 끄집어낸 상황에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은 여기에 다시 논쟁이 붙고 또 수사도 좀 다시 할 가능성이 있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재명이 2018년에 경기도지사 선거 TV 토론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키려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때 김영한 이 후보가 그때 바른정당이었죠. 김영한 지금 충북도지사는 그 후보가 물어봤는데 강제 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때 강제 입원을 시도를 했다고 해서 수사가 됐고 기소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이 없다고 해서 이재명에 대한 재판에서 다른 것과 같이 엮여서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직권남용, 친형을 강제 입원을 시켰다는 직권남용 그리고 강제 입원을 시킨 적이 없다고 하는
허위사실 공표죄, 선거법 이 두 가지가 같이 올라갔죠. 같이 올라가서 재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나왔죠. 만약 그것이 확정됐으면 이재명은 그때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죠. 그게 바로 건순일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건순일의 개입으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대법원에서 무죄 나온 건데 왜 그거를 마치 기정사실화해서 강제 입원시킨 걸로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대법원의 판결문 같은 것을 보면은 강제 입원을 시도를 했다는 게 나옵니다. 강제 입원을 시도를 했는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담당 의사들에게 막 지시를 하는 그런 정황들도 있죠. 직권남용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처벌을 안 받았고 무죄가 나왔고 또 하나 선거법에서 거짓말 한 거는 그때 건순일이 이상한 법리를 만들어냈었죠. 토론회에서의 소극적 거짓말, 이건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했죠. 소극적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을 한 거고 거짓말을 한 거면은 강제 입원을 시킨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이수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것이 이재명이 본인이 일단 외연 확장, 소위 외연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인들도 만나고 막 하고 있는 와중에 김웅 전 의원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의 위험성을 지적을 한 것이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지뢰를 밟아버렸다.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지뢰를 딱 밟았는데 이 지뢰를 밟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발을 떼면은 터져버릴 거고 그렇다고 꼭 밟고 있자니 그렇고 해서 난감한 상태에 빠져 있다. 그 내용을 오늘 정치투픽 1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재명의 자폭, 친형 강제 입원 수사도 다시 하죠. 이렇게 되면 진위를 밝혀야 되니까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는지. 물론 수사에서 이 과거 재판 기록 이런 것도 다 보고 할 수 있지만 하겠지만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다시 이재명의 어떻게 보면 도덕성 그런 것들이 아주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권 행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은 이것을 처음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